와니 시기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픽쇼의 박영식과 전계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김기현님은 드디어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늦었죠? 예, 늦었습니다. 왜 늦었는지 일단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앞에서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스픽스가 또 이제 번창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막 찍는데 살짝 딜레이가 됐습니다. 저희도 좀 기다렸습니다. 아니 뭘 녹화했길래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게 이제 또 저희 그 유일하게 스픽스에서 진행하는 프로 중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슈탱크 플러스, 네. 정치본색 플러스를 녹화하느라고 저희가 아무튼 시간을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아니 평소에는 한 15분 정도 이제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유독 두 개 다 20분 이상 긴 녹화를 했는데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네. 어떤 사정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충만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5분씩 늦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양해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픽쇼를 보시는 분 우리 그 서하 우리 서친님들을 위해서 또 정어리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 주에 방송될 내용을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우리 방송사 이름 얘기 안 했는데 또 언론사 이름 이야기도 직접 하면서 요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특히 오늘 그 부산 쪽에서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있으시면 부산의 언론사 한 군데가 모 메이저 언론사 한 군데가 이제 매물로 나온 것이고 매물로 나온 데는 또 영남 지역의 다른 언론사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급여가 제대로 급여가 지급이 안 밀린 회사가 있고 밀려서 이거 빨리 이제 노조에서 직접 대주주한테 찾아라, 팔아라 이렇게까지 이제 해결을 해달라. 월급 밀린 것도 해결해주고 팔아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대구에서 시인님이 이게 지금 두 분 다 특선이 살아있네요 하는 것은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그래요? 저희가 살이 빠졌습니까?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먼저 우리 박영식 앵커의 그 앵무새 같은 목소리로 네. 여러분들 좀 오늘 이런 늦은 시간에 들어와주신 여러분들을 소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300분 지금 제 눈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임금님 뒤에 캔디, 우국중년님, 동해바다님, 우리 김기현님, 주윤발님 오셨고 YUCS님, 나무님 또 와주셨고요. 그리고 피프티님 와주셨네요. 걸그룹 걸그룹 피프티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영도70님, 응봉 노랑나비님, 구름진 하늘님, 그리고 김정한님, 시인님, 강물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고 10원짜리 인생님, 강물님, 조세화님, 방자유리님, 미셸님, 김타원님, 우리 신명철님, 또 누가 계시나요? 요 정도. 검은차차님, 권병균님, 예, 영도70님 아까 말씀드렸죠. 바보75님과 영도70님은 혹시 부부이십니까? 왜 그래요? 닉네임이 비슷해 보이시는데 영도70, 바보75님, 헤븐사운드님 처음으로 실시간 됐습니다. 신명철님 감사드립니다. 10원짜리 인생님이 무안군 삼해양읍에서 보내주신 분은 박영식을 위해서 꼭 읽어드려야 되겠는데? 예. 뉴스 하는 거 꼭 보고 싶은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저야 뭐. 아니 우리 지금 스픽스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럼요. 이제 저희 100만 가면 하지 않습니까? 100만 가면 완전히 뉴스를 하는데요. 네. 오늘 제가 그 방송 출연하시는 모 패널 예. 또는 진행하시는 우리 국민 앵커 앵커님, 백운기 앵커께서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딱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딱 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100만이 딱 넘어가서 이제 우리 방송을 하는데 우리가 뉴스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얘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만 돌파 기념 정어리 때 뉴스입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했습니다. 딱 해놓고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기남 기자 나와주세요. 진짜로요? 박진영 기자 나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자로. 안진걸 기자 나와주세요. 네, 촛불 집회에 나와 있는 안진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청사에 나가 있는 경제 전문가 윤경호 기자 나와주세요. 예, 윤경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경호입니다. 뭐 이렇게.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우리 취재 기자 연결하고 있습니다. 변희재 기자 나와주세요.
변희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시고. 그렇죠. 그래서 뉴스 형식을 완전히 파괴해서 아.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뉴스를 전해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기자들이 리포트하는 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특별하게 어떤 행사가 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 전야제가 나가 있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유정 기자 나와주세요. 예. 김유정 기자가 누구죠? 김유정 기자 누굽니까? 국회의원 했던 김유정 기자. 아, 김유정 의원. 김유정 의원이 광주에서 딱 받아주는 광주에 거예요? 나가 있는 아. 예 광주에 오. 그 백운기 국장님이 나온 고등학교가 이름 뭡니까 그게? 광주고등학교요. 아니.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네. 직접 불러서 이제 보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오. 그래서 뉴스의 품격을 완전히 다르게 한다. 약간 그리고 그 이제 방송 훈련을 이미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날것의 리포팅을 좀 뜨문뜨문하더라도 그래서 재밌겠네요. 스픽스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전문 패널들이 실제로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정보는 충분히 가공을 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직접 연결해서 네. 전달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훨씬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백 앵커님께서 메인 뉴스는 진행하시고 오. 메인 뉴스 다음은 우리 박영식 앵커가 진행을 하면 네. 저도 그럼 한번 불러주세요. 아, 저 어디 대통령실 앞에 나가 있는 강서구청 앞에 나가 있는 그런 잡해봐 그러면. 강서구청에 나가 있는 전교한 기자를 부르겠습니다. 전 기자 나오십시오. 예, 강서구청 앞입니다. 오늘 강서구청 앞이 평소와 달리 유난히 교통량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혹시 오늘 질문하셨던 진행자 우리 앵커는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렀죠. 아니 보통은 제목을 알고 부르잖아요. 그럼 막 불러도 돼요? 막 불러도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요. 구청장이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특별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무려 5,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강서구청 정문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시민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내리는 것인지 여러분 잠시 후 제가 직접 공개하기로 하고 일단 스튜디오로 보내서 여러분들이 채널을 계속 보고 있으면 평생 단 한 번 오늘 처음이자 끝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리포트를 정교환이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본부 다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반갑습니다. 요렇게 하면 이게 진행자가 누군지도 구분도 안 되고 야. 현장 리포터가 누군지도 안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뉴스를 한다. 이렇게 신선한 시도를 미리 이렇게 까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럴 사람이 없어요. 까더라도 아니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KBS나 어디 방송 3사나 종편이 그 자기 기자들 안 쓰고 장성철 선배 국회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 해설자처럼 마이크 주고 이래버리면 뭐 아니 그때는 이미 박영식 앵커가 자 국민의힘 앞에서 혁신위에서 아주 심각한 내용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성철 기자 나와주세요 하면 바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지 어디 다른 데 가겠어? 아니 근데 이렇게 너무 아이디어를 너무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을 해버리시면 그쪽에서 또 이렇게 듣고 바로 차용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만 구독자가 됐을 때 스픽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는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스픽스의 구독자는 37만 3,794명입니다. 373794인데요. 지난 28일 동안 무려 6만 3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와, 이제 많이 증가했고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373794인데 저 정도 숫자라면 40만 명에서 지금 몇 명이 부족합니까? 나 이과인데. 이과입니까? 2만, 제가 보 26,208명입니다. 예. 26,208명입니다. 저희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26,208명인데 하루에 한 뭐 1,500명 정도 들어오신다고. 제가 진짜 암기력이 좋네요. 206명이 지금 이제 부족한데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쯤에는 아마 26,206명이 아니라 26,1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동팔님 올려주신 그때로 우리 구독자가 37만 4,794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536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536분을 제외하면은 37만 4,220
명쯤 됩니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아유.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아유 우리 지금 방금 헬로우님이 오늘 5명 구독 전도를 하셨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헬로님. 역시 정어리 때 운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백운기 앵커님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보신 거예요? 살레시오 고등학교. 아 살레시오 고등학교입니까? 아까 그래서 이제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야제에 나가 있는 김희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정 기자 살레시아 고등학교 나오셨죠? 남녀 고등학교가 분리가 돼 있는데 남녀 공학이긴 하네요. 아니요 남녀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남고? 있고 살레시오 여고가 있는데요. 오. 분리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동창회에서 같이 만나서 선후배를 한대요. 아 그러면 저기 김유정 의원이랑 백운기 선배님은 둘이 저기 선후배처럼 선후배. 지내시더라고요. 아이고 영웅문색 주윤발님 감사합니다. 흑 이분도 살레시오 출신이라던데. 아 그러세요? 가톨릭 고등학교인데 살레시오 출신이군요. 백운기 앵커님이 살레시오입니다. 참고로 요즘 욕 많이 먹고 있는 예. 민주당 국회의원 젊은 분도 살레시오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누가 그렇대요. 있구나. 뭐 고등학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문 패널들이 현장에 기자가 네.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다 이렇게 하고요. 강물님. 600명이 넘었네요. 강물님은 나는 꽁치고등학교 출신입니다 하는데 야 이제 잘 됐네. 정어리 때 정어리 고등학교 출신하고 꽁치고 야 반갑습니다. 개그력들이 다 늘으셔가지고 나무님께서도 저도 2명 구독을 어제 시켰다 말씀 주셨고 YUCS님 김남국 이렇게 써주셨는데 김남국 의원이 살레시오 살레시오 출신이에요? 고등학교고요. 조금 전에 그 뭐 부산에 있는 한 언론사가 직원들 월급 못 받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데모한다고 했는데요. 부산일보라고 해주셨는데 부산일보 아닌 다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대주주와 갈등을 또 겪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언론사 종사자 기자들이 또는 일반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이런 소식을 최근에 접하고 제가 내용을 좀 파악했는데 역시 이제 지방 신문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 뭐 악플까지는 아니지만 아픈 댓글들을 주목하는 사람이어서 우리 박기현님이 서론이 너무 길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저희 사실 서론 본론 이런 게 없는 방송이어가지고 한탄서님께서 올려주신 대로 국제신문이라고 했는데 부산은 이제 부산일보 국제신문이고 실제 국제신문이 언론 통폐합 80년대 들어가기 전에는 사세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 어쨌든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국제신문은 네. 또 그 뒤에 다른 뭐 중견기업으로 넘어갔을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능인선원이라고요. 강남에 불교 포교 활동을 하는 능인선원의 지광스님이 대주주로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뭐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 미셸님은 대구 영남일보도 재정 상태 바닥이라 들었습니다. 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년 대비 언론사의 지방 언론의 특히 신문사 매출이 전년 대비 뭐 최소 30% 또 많게는 한 50% 정도 떨어졌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지방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파트 분양 광고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지금 일종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기를 이제 겪고 있어서 더욱더 이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철님은 노영희 변호사의 팬이시군요. 노영희 판호사는 뭘까요? 판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보다 더 뛰어난 변호사를 판호사. 노영희 변호사님 진행 시청하셨다고 하셨고 예. 김타원님 완이 시기는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수업보다 썰 많이 풀어주는 선생님들이 더 좋듯이 소통 방송이다. 감사드리고요. 강물님께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댓글로 주셨네요. 그거 빼고 뒤에는 읽으세요. 뭐 머자나 스픽스가 인수합니다. 요 정도 하시죠. 예. 예.
그리고 지역 신문들도 튼튼하게 지역에서 돈 걱정 없이 자생해야 건강한 뉴스가 나올 텐데 지역 신문들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은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됐는데 좋은 해결책이 안 보이는가 보군요라고 김기현님 말씀 주셨는데 야 너무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20년 가까이 됐죠. 지역 언론은 늘 어려웠죠. 지역 언론에 그래서 실제로 뭐 좀 좋은 경영자 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참 이제 언론의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가서 사장을 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한탐선님 오늘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예. 대표님 출연료는 나오는지. 근데 여기 오시는 출연자분들이 스픽스 엄청 좋아합니다. 아, 엄청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도 야 이거 그냥 거의 뭐 단순 노동 제공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예. 뭐 우리는 전자일 것이라고 믿고 어쨌든 출연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다. 예. 저 또한 출연료를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우리 무한군 삼양음님 저도 노디쇼 보고 스픽스 왕팬 됐어요 말씀 주셨고 또 무한군 삼양음님의 댓글을 읽어달라고 한동팥님 무한군 삼양면도 읽어주세요 하시는 두 분은 예. 뭐 친구입니까? 좀 읽어주세요. 예, 읽어드렸어요. 그 댓글이 단데 박영식은 있는 그대로 천천히 해요. 컨셉을 못 찾는 것 같았어요. 괜찮소? 알폰님 뭐 늘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한번 또 남겨주시고요. 머스러우미님 어제 스픽스 1년 생존기 봤는데 이장님의 기자관과 사업가 정신을 보고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일단 앞부분은 맞는 말인데 뭐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저한테 과분하기도 하고 약간 이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번에 생존기 찍을 때 사실 애먹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죠. 다 봤습니다. 그 참 남태우 참 배우 대단하시고 아니 강연을 하셨더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맞습니다. 그 토크를 못하고 강연을 했는데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스픽스와 같은 유튜브 기반의 그 채널 같은 거 만드실 때는 그렇죠. 투자비 좀 줄여야 되고요. 시행착오도 좀 적게 해야 되고 세 번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걸 좀 제대로 타야 아시면 되니까. 훨씬 더 좋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유할 만한 반드시 공유해야 하는 가치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언제라도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 어렵지만 저희들이 올 연말 되면 어떤 식으로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손익분기점을 좀 넘어서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언론만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뉴스나 또는 정치 콘텐츠를 만들되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중요한 실험이다.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서 혹시라도 공유할 만한 정보가 생기면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나누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스픽스 계정에 들어가시면 어제자 그 남태우 배우와 함께한 민폐 투어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거 이제 보시면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고 특히 쇼츠가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우리 전계환 강사의 유튜브 생존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철학 같은 게 이제 담겨 있는 게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스픽스라는 채널은 그런 그 삶의 철학 같은 거는 쇼츠에 안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PD가 올려놨는데 이거 나 뜨거워가지고 예.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야 진짜 강물님 올려주세요. 병아리 이장님은 장사하잖아요 했는데 우리 장사하는 게 광화문살롱인가? 강물님은 식음료 사업료 해놨네요. 네, 이미 아시면서 심원정님은 스픽스 대전이 아니라 대구에서 사업한다 이렇게 하셨고 심원정님은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나요? 워낙 우리 쪽으로 아주 많이 가족처럼 왔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분이신데 심원정님은 어디서 지금 올려주시는지 한번 동네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사실 스픽쇼를 오랜 기간 진행해 왔지만 이렇게 댓글 읽다 보면은
그 구독자분들의 고향을 헷갈릴 때가 많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돌생님 안녕하세요. 돌 출근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예. 문상돌 선생님. 한동팔님은 전맹골이에요. 한동팔님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예. 맹골. 에? 전맹골입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리고 이제 10원짜리 인생님은 유튜버 스피커 치면 왜 안 나와요 하는 거는 박영식 진짜 오늘 683분의 우리 다시 한번 구독자님께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구독자가 이미 50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예. 치명적인 비지원, 예. 치명적인 비지원이겠죠? 차별 예. 이런 걸 당하고 있는데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여러분들 스픽 내지는 픽스 이 두 글자가요. 스페인어로는 비속어의 그 소지가 좀 있답니다. 그래서 왜 예를 들면은 한국어로 비속어나 속어 같은 거를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그 연관 검색어로 안 나오거든요. 은어 같은 거, 그러니까 욕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하 언어에 가깝죠. 누군가를 비하하는 언어인데 아무튼 그 찾아보시면 스픽 SPIC로 이제 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검색어에 탑재가 안 되고 저희가 설립 초기에 구글 측에는 이제 수십 번 문의를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웃긴 게 스 띄고 픽스는 또 검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릴 방법은 스픽스 이어서 치지 말고 스 띄고 픽스 치면은 검색은 또 돼요.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좀 뭐 권유를 해주시면 검색은 될 거고요. 다만 이어서 한 음절을 붙여서 검색하는 거는 구글 차원에서 어렵다. 비지원이다. 안 된답니다. 저희 여러 번 해봤는데. 아니 여러분이 지금도 또 하라고 제가 오늘도 업무를 좀 이렇게 누구한테 맡겼는데 제발 이제 스픽스가 37만 명 정도 됐으면 숫자만 해줘야 치더라도 되는 거 픽스를 아니냐. 나오도록 해야 되는 지금 스픽스 세 글자를 다 쳐도 엔터를 쳐야 우리한테 들어가고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우리도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거 질문할 때마다 저희들이 마음 아프기도 하고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참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이 방법을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보려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윤석열 정부하고 좀 가까웠으면 빨리 해결됐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구글도 통제하는데 또 하필 우리가 또 제가 또 제일 친한 국회의원이 굳이 한 명 따지면 뭐 김두관 의원 예. 뭐 이런 분이어서 네. 더욱더 내가 라인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다니엘라님은 이렇게 전 스픽스 치니까 바로 나오는데요 했는데 스픽스를 다 쳐도 엔터를 치면 바로 나옵니다. 네. 엔터를 안 치면 안 나와서 그런 것이고 하나자님 말씀처럼 스픽스 50만 가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심원정님은 인천서 거주하신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대구에서 뭘 하잖아 이렇게 하셨는데 심원정님 인천서 계시군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인천은 50km 이내죠. 그러자 경북구미 출신으로서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신 해번 사운드님도 자신의 출신 성분을 올려주셨습니다. 해번 사운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치면 뭐 바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와서 이거를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아픈 구석이어가지고 제가 아까 대전 스픽스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대구 스픽스. 그러면 스 띄고 픽스라고 홍보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머스러미님이 차라리 서 띄우고 픽스는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사사셰님은 스피커로 바꾸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 바꾸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진도를 맞아요. 내가지고요. 이미 다 모든 영상에 달려있는 우리가 그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해시태그가 다 스픽스로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733분이 무려 들어오셨고 오늘은 이제 본론 속도감 있게 달리면서 지난주 방송에는 11시 30분 넘어가니까 갑자기 주무셔야 되는데 지금 특히 우리 55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은 관계로 오늘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할 이야기하고 일단 가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 뭡니까? PD 한번 읽어주세요. PD가 없어요? 아니 PD가 왜 없어? 오늘 윤석열 정면 돌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면 돌파. 윤석열이 정면 돌파 이 전국을 정면 돌파합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모내기 가셨던데. 모내기요? 그럼 모내기는 민생 정면 돌파가 모르겠어. 본인이 선택했던 모든 것은 진실이라
전제로 예. 그냥 정면 돌파만 하시잖아요. 그런 이제 대통령을 보고는 야 참으로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 생각이 이제 드는데 네, 저공비행님 막걸리 마시러 갔지. 맞아요. 막걸리 마시러 갔다 왔죠. 막걸리를 마시러 갔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민생 행보하면서 젊은 친구하고 그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희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이 젊은 친구 생전에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분하고 저렇게 나가서 모내기 하듯이 정치도 저렇게 좀 정겹고 정담 있게 네. 그리고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좀 얻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저 모내기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정말 대통령이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양기 타고 새참 먹고 막걸리 먹고 뭐 참 서민적이고 좋아 보이고 그걸 뭐 제가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이렇게 그 국민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왜 야당하고는 못 어울리며 예? 소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소통은 안 하시며 뭐 그런 아쉬움이 드는 뭐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양곡법 같은 경우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양곡법을 거부권 행사했는데 오늘 모신기하러는 갔다. 그러니까 이 우국 중년님이 촌철 살인으로 찍어주셨는데 쇼는 쇼다. 쇼에 진심이 담겨야 한다. 쇼에는 진심이 담길 수도 있고 담기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최소한 오늘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정말 민심을 잃는 행보라면 평소에 다른 정치에도 반드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났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진심이 묻어 있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 몫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언론에 드러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오늘의 모습이 왜 다른 분야에서는 나타나지 않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공비님이 재밌는 댓글 주셨는데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모내기를 하고 뭐 이양기를 타고 농민들과 어울리고 뭐 양곡관리법을 거부해놓고 또 농촌 살리기 행보를 보이는 거를 뭐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냐. 그냥 술 마실 핑계였음. 원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막걸리 좋아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고요. 폭탄주는 보통 소주 맥주고요. 그래서 소주 대신에 독주를 넣어서 폭탄을 마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대통령은 표리부동의 행동을 하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어쨌든 있는 그대로 그냥 쳐다보고 해석 좀 하자. 그리고 그 정반대에 정말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지도자가 그 민심을 읽기 위해서 서문시장 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농촌에 가서 모신기 현장에 직접 젊은이를 만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바람직하고 좋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에 자신이 몸을 얹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쪽방촌 예. 그리고 스스로 불편한 몸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우리 장애우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벌이하러 들어왔는데 자신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신체 일부를 잃고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 이런 사람들과 항상 손을 잡고 있는 것 또는 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 조금 더 나가볼까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 정말 억울하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잃었던 그 150여 명의 그 젊은이들에게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 그 유가족들에게 행했던 정부의 2차 가해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표명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침뱉기를 했던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과 보수 언론들의 행태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심이며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그 대통령이 리더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또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 장면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폄훼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일련의 행위와 오늘 이 행동에서 젊은이가 농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표현, 그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읽어내는 우리의 첫 접근법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넘어가서 바로 넘어가서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정면 돌파에 대한 부분은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겠지만 이동관 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은 이명박 대통령 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치를 함께했던 소위 말하는 MB계의 집단적 행동의 결과냐? 그건 아니다. 아니면 이동관 전 수석의 개인기로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언론 장악에 대한 나름의 소신과 포부를 밝혀서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냐?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MB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요. 이 정도면 개인기인 것 같아요. 개인기라고. 개인기 맞아요? 저는 개인기라고 보고 뭐 실제로 이 인선 내용을 알고 있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 집권여당 쪽은 아니고 대통령실 주변 인물. 또 우리 정기환 대표님의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 이제 뭐 친구들이고 후배고 그런데요. 네트워크. 그렇게 들어보면 결국 개인기로 충분히 이제 돌파하고 들어갔는데 참 여기에서 대통령이 오늘 웃고 넘어가고 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하고 했지만 그 이면에 이제 정말로 놀라운 또는 당연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기 측근과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재풀이 워낙 좁고 얕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이 라인만 잘 잡아가면 어떤 자리든 꿰차고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뛰었던 사람 아니고 MB 때 뛰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기를 발휘해서 충분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주요 직책에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표본이 이번에 이동관 수석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내세울 만한 방송통신위원장이 없어서 그냥 쉽게 꿰차고 들어갔다. 와, 그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인재풀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MB 라인은 끝이 없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라는 마음 하나의 님의 말씀이 맞기도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는 스스로 내세울 사람이 저렇게 없는데도 야당하고는 협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금님 귀에 캔디님 말씀대로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그 밑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이거 약간 일리 있는 말이죠. 안 가신대요. 일리 있는 말이죠. 뭐 괜찮은 사람, 이 사람 충분히 정책 역량, 그다음에 집행 역량, 실천력 있다 이런 분들 대통령 쪽에서 불러서 맡아달라면 안 하는데 대표적으로 비선호 직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선호 직책. 어딘가요? 장관직입니다. 장관직. 지금은 개각을 하고 싶어도 개각을 했을 때 임명할 장관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올라갈 장관이 추천을 해도 맡을 분이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처해 있는 심각한 인재 발굴난입니다. 인재 발굴난이고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 이건 뭐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어쨌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입각해서 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예. 잘못
잘못 손댔다가는 내가 골로 갈 수 있다 이제 쉽게 이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의 지금 장관직을 맡아서는 본인이 이 장관직을 수행을 잘 할 것이다 말 것이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본인의 인생에 과연 이것이 플러스가 될 것이냐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를 따져보니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의 또이면은 레임덕이다. 레임덕이다. 이미 심리적 레임덕이다. 인재풀이 없다. 심리적 레임덕.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집권 여당인 국힘은 활용해서 예. 그냥 나는 내가 총선에서 공천 받고 자리 지키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국힘 쪽의 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100명 정도 국회의원 있죠. 말하는 국회의원이 몇 명쯤 있는지요? 10명 이내입니다. 90명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공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야당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의 사정이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것은 결국 인재풀도 약하고 집권의 기반은 흔들리고 스스로의 힘은 점점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지만 이미 알만한 선수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객관적일 것입니다. 근데 개각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자리가 비어 있는 곳에 누군가를 넣거나 자리가 빌 곳에 누군가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그런 구인난이거나 아무튼 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이너서클 안에서 찾으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정치인 출신 정치인 장관을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장제원 문체부 장관, 예를 들면 박진이나 뭐 예를 들어 저기 통일부 권영세는 총선 나가야 되니까 자리를 비울 사람들은 비우는 거고 앉힐 사람들은 또 앉히면 되는 거고. 근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자, 뭐 이철규도 있죠. 뭐 그냥 당직하지 말고 장관하라고 하면 할 사람들 많지 않아요? 아니 장제원 의원은 지금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정권이 출범할 때요. 예. 본인이 비서실장 영순이었잖아. 예. 근데 왜 안 했어요? 버퍼링이에요. 아, 버퍼링 걸리고 있습니까? 멈췄다. 지금 버퍼링 좀 챙겨주세요. 밑에도 다 챙겼나? 아니. 버퍼링이 있어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는 나중에 다 유튜브 업로드 돼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버퍼링이 있는데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다시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거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버퍼링 걸리면서 구독자분들이 동접이 200명이 빠져나가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 안 됩니다. 좀 나가시면 안 된다고 좀 올려주세요. 돌아왔는데 돌아왔는데. 세상에 기다리지 못하시고 200분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오, 200분 이상 200분. 나가죠. 마음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900명 가까이 있다가 지금 500명이 됐습니다. 627명에서 더 내려갔습니까 지금? 예, 571명이 되었습니다. 오. 뭐 얘기하다 보면 또 다시 돌아오시겠죠? 예. 설정의 화질을 자동으로 설정하시면 버퍼링이 좀 적어진대요. 나가시는 게 아니고 새로 고침이었어요? 다시 들어온 분들 감사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실 역시 요즘 스펙스가 유튜버 종편 유튜버 채널에 지금 예.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죠. 예. 본인이 혹시 다른 방송 지금 나가고 있지 않나요? 네, 이것저것 나가는데도 버퍼링도 있고 구독자도 적고 뭐 그렇더라고요. 구독자가 떨어지고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618분이 그래도 지금 들어와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안 조금 나가죠. 전에 이제 900분 이상 있었는데 버퍼링 잠깐 되니까 668분으로 좀 늘어나셨네요. 예. 아니 근데 톱니바퀴 누르시고 자동 조정하시면 된다고도 하고요. 지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곧바로 막 7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쭉쭉. 아이고 참 디제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정어리는 남는다. 그리고 미셸님은 제 폰이 잘못된 줄 알고 나갔다 왔습니다. YUCS님 나갔다 다시 들어옵니다. 용산 총독부님은 나갔다 다시 그렇지. 들어왔다. 야, 중요한 대목에서 버퍼가 걸렸다고. 중요한 제목에서 버퍼가 걸렸는 것은 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하여튼 통신선 상의 문제여서 이제 그렇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해준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죄다 장관 안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윤핵관 호소인들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 영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지 않았느냐? 본인이 거기 들어가면 앞으로 여의도에서 배지 달고 국회의원 하는 거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은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1차적으로 정권 초기에 들어가서 뼈추리는 비서실장 본 적이 없다. 예. 그래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실제 장관을 주면 맡을 사람이 두 가지로 고려해요. 첫 번째는 역량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게 판다. 그 역량이 된다 쳤다. 예. 두 번째 맞겠냐 안 맞겠느냐. 당연히 안 맞고 다음 총선에 지금 현재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국회가 아니고 정부에 들어가면 국회는 출마 못할 거 아니에요. 총선 불출마해야죠. 총선 불출마하는 것을 감수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특히 역량 있는 사람은 아예 없다. 그러면 제가 퀴즈 낼게요. 지금 통일부 장관이 누구예요? 권영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통일부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 무조건 출마하죠. 네. 무조건.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통일부 장관 맡아야 되니까 통일부 장관 할 사람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윤석열 정권과 예를 들어서 일심동체 이렇게 가면 예.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누군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순장조가 되기에는 권영세 나 자신이 너무 아까워서 통일부 장관으로 썩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게 권영세님의 마인드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엄연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서울대 선배이면서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조차도 다음 총선에 나와서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붙든다고 그러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올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나오겠죠. 그것이 현실 정치라는 것이고 국회에 있는 의원 중에서 장관을 맡아서 하라 그러면 첫 번째 역량이 기본적으로 검증돼야 될 테고 두 번째 예. 검증된 역량의 인물이 장관을 맡을 것이냐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바깥에 찾아야 하잖아요. 예. 바깥에 찾았을 때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 내 장관 할래요. 교육부 총리 할래요. 뭐 환경부 장관 할래요. 문체부 장관 할래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역량인 사람이 할까요 말까요? 하여튼 뭐 고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장관 구인이 안 된대요. 거기다가 인사청문회 올라가면 이 정권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받는 정도의 비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나든 우리 가족이든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오늘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이양기를 몰고 모신기를 했지만 예. 결국 자기 주변에 사람이 원래 없었지만 더욱더 없어지고 앞으로 총선이 가까워지면 더욱더 없어질 것이고 예. 총선에서 지금 현재 예상대로 대패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대통령은 힘이 없는 뭐 플랜트가 뭐예요? 식물. 예. 식물. 그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굉장히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막적으로는 대통령이 힘을 점점 잃고 아는 선수들부터 대통령과 거리를 일정하게 두면서 자신의 기득권, 이익을 챙기려고 모두 다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가 존재합니까? 숨만 쉬어도 압색일 텐데 알푸님 뭐 댓글 주셨고 마음 하나님 청문회부터 일단 안 될 거다. 네, 머스러우미님 맞습니다. 장관보다 역시 국회의원이죠. 당연하죠. 당연한 말씀이시고 방자유리님 근데 여성가족부는 아직 있는 건가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 공약이었나요? 공약이었는데 정부 조직 개편,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협조를 하지 않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예. 동의 안 해줬던 야당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정부는 대화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약사항 이행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랬는지를 물어보면 야당 탓이라고 해버리는데 야당이 다수의석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 아니에요? 현실에서 내가 집권 여당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믿고 싫어도 그냥 화해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당은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저 여가부 폐지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가부 폐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 본인이 공약했던 내용을 국민들로 하여금 확인을 시켜주고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이게? 그럼 뭐야? 그러면은 결국 또 야당 탓만 하고 끝내느냐? 이거 뭐 그러면 누가 이걸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국민만 손해 보고 본인도 손해 보지. 그 이게 뭐냐? 이게 왜 정치냐? 왜 이런 정치 하려고 대통령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서 댓글을 주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두려워합니다. 뭐 로라님 전 정부 탓. 문상돌님 지금 통일부가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지? 지금 시기에 통일부가 필요하냐? 또 그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맞는 얘기 같기도 하네요. 방자유리님 그러니까 김건희 친구들이 판치는 거죠. 인력난 해결 코바나 컨텐츠부. 그렇죠. 대통령실에도 여전히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다니고 계시죠? 그러네요. 머스러우미님 조국 장관 후 청문회 기준을 넘을 기득권은 일도 없다. 기득권자의 관례적 비리라는 말씀 주셨고 나무님께서도 덜어 확인을 해주셨어요. 여가부 폐지는 공약이었다. 임금님 귀에 캔디님 어차피 다 검사들로 앉히려고 했으니 그러네요. 개각 가능하겠다. 개각할 때 다 그냥 검사 후배들 앉히면 되겠네요. 통일부 장관 공석도 검사 후배 앉히고 문체부 장관도 검사 앉히고 다 검사 앉히고 검사들 중에 할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없나? 제가 요즘 압수수색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압수수색은 한 번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들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주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검찰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을 예. 잘 따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예.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사람들만 예. 주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대서특필을 하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모든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예. 또는 그 수사 라인에 있는 경찰이 모든 대상을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하지만 네.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공직자들도 예. 이게 압수수색까지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 추종하는 자들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정권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공직자는 정년까지 무한한 것인데 예. 무조건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표해서 예. 피사실 공표와 동시에 노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고 예. 실제로는 압수수색 자체가 많은 것보다는 특정인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퍼포먼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발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검찰권을 통해서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있고 법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압색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유도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압수수색의 내용을 보면 별것 아닌 내용에 대단히 무엇을 하는 것처럼 폭압적으로 임현주 기자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MBC 기자 두 번째 국회 최강욱 의원실에 대한 휴대폰 압수와 국회의원실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압수수색을 할 만한 대상과 내용도 아닌데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언론에 대서특필시키고 하면서 일종의 싸움에서 지는 자가 패배를 인식하고 마지막까지 헛발질하는 거 있죠. 막 생각납니까? 막 그러면서 내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장면과 제가 오버랩이 되면서 야, 이 사람들 참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결국 힘이 빠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최근에 제가 만났던 대통령실 주변 인물 그 사람이 객관적이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변 인물로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
장관할 사람 없다. 네. 대통령실에 보낼 사람이 없다. 기존에 대통령실과 주변에서 일했던 사람도 빨리 자기 일자리 찾아서 공기업이나 어디로 가야 된다. 다 자기 살 길 찾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과 불가원 불가근을 하면서 공천만 받으면 되지 절대 이 정권과 밀착돼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찍 선수들이 알아차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일련의 압수수색이 오버 액션을 뛰어넘어서 과도한 퍼포먼스, 대단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공격하듯이 하는 것이 쓰러지기 직전, KO패 당하기 직전의 선수가 하늘을 향해서 헛손질을 하면서 넘어가는 예. 이제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엮어서 보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엇이 아주 거대한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제가 정치평론가의 감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박미경 님이 우리 와니님 감이 돌아왔네요. 감이 그래요?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감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감은 살아 있었는데 그동안 감이 돌아온 게 아니고 감이 유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박미경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뭐 고향에 계신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백살공주님도 올려주셨는데요. 그런 뻔뻔 뻔뻔 아니라고요. 예, 백살공주님도 이름이 백살이신데 오늘 처음 소개드린 것 같죠? 저번에 한번 오셨던 것 같아요. 백살공주. 야, 그런 중에도 그래도 836분이 다시 그러니까요. 들어오셔서 아까 500분까지 빠졌는데 예, 아이고 다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갔던 분이 다시 들어오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로는 저희가 그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식에 입각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탈출을 꿈꾼다. 근데 어찌됐든 실리적으로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 있고 정해지지 않은 사람과 정해진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제 소문 하나가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정치인 출신이었던 분들은 총선 앞두고 다 나오실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행정관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수석비서관이라든지 이미 탈출을 했거나 탈출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그 대목들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우리 예전에 그 뭐였더라? 블랙핑크 사태로 자리를 비우거나 이미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요즘에 기업으로 가고 계십니다. 기업으로 가거나 이미 자리가 정해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미 그분들은 지능적이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이 괜히 남아 있고 싶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해봤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명언은 제가 좀 기억을 해야 탈출은 지능순.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지금 이미 지능 높은 사람부터 하고 다 있고 탈출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장관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은 지능이 매우 낮은 사람. 매우 낮은 사람이겠죠. 아니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날아가거나. 그렇죠. 날아가실 분인데 본인이 모르고 있겠죠. 인지를 못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아직 방류가 안 됐고 그리고 불가피한 개각이 찾아오면 그 개각으로 인해서 또 인사청문회 전국이 열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총선 국면으로 도입할 건데 이 모든 거를 정면 동파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 때려잡거나 야당을 때려잡으면 이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지능이 떨어진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예.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예. 우리가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를 꼭 하자고 예. 우리 마지막 제목을 예. 좌충우돌 민주당. 오늘 이 뜨거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 지금 댓글을 올려주시는 823분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과연 동접자분들은 동시 접속자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자 좌충우돌 민주당의 예. 현상에 대해서 예. 이렇게 지금 국힘이 죽을 쓰고 있고 대통령이 권력의 기반이 정당성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확실하게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할 것이다. 압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예. 총선의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했고 이 사태를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재미삼아 투표 한번 해볼까요? 813분이 계신데 1번 나는 지금의 민주당이 어찌됐든 정권에 의해서 야당 탄압이라는 걸 당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가 1번. 1번 좋다. 2번 그러던 말던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는데 야당의 책무를 방기한 측면이 크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있든 없든 간에 민주당 자체로만 봤을 때 그게 이제 2번이고요. 자, 한동발님은 너무 길대. 짧게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 민주당은 잘하고 싶은데 1번은 이겁니다. 민주당 잘하고 싶은데 정권의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1번. 네, 1번.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잘해야 하는데 역량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 책임이다.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두둥. 무엇입니까? 뺨! 많은 분들이 주시는데 지금 1번 잠 2번이 많이 보이는데? 2번. 2번. 3번도 모르겠고. 3번도 모르겠고요. 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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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번 맞네요. 다 2번이네. 오. 그래요? 근데 2번이 진짜 맞네. 이거 약간 예상 밖의 대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예상 바뀝니다. 정권의 탄압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기회를 못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번인데 예. 2번이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제대로 싸워서 뭔가 수권 정당으로서 돌파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그 2번 쪽이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저 확실히 육안으로 봐도 1번의 포션이 적긴 하네요. 그러니까 1번 투표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뜻을 존중합니다만 저희 830명이 있는 채팅창에서는 2번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무효표 3번 이런 거 둘 다 이런 거 말고 1대1도 양단으로 선택하자고 했는데 3번이나 둘 다 이런 거 말고 1번, 2번은 2번이 확실히 맞네요. 저 한상문 PD가 조금 집계 가능해요? 바빠도 한 100분 정도 되면 그 1번, 2번 한번 비율로 보면 제 눈에는 한 7대3 정도로 보이는데 우리 6대4. 박영식 우리 앵커는 6대4 6대4라고 하는데 네네. 어쨌든 학교 가자님은 민심이 2번 이게 여론입니다라고 하셨고 천지개벽님은 1 이렇게 하셨고요. 보라돌이님은 2 자, 1 이렇게 그러면 하셨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역질문하겠습니다. 역질문 가능합니까? 역질문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전제한 거는 어쨌든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중도를 넣겠습니다. 중도. 오케이. 중도를 넣어봐요. 중도. 여러분들 중도. 그러니까 중도.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 요까지 일단 집계를 1차적으로 끝내고 오케이. 여러분들께 다시 질문을 드려서 1번, 2번, 3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한상문 PD한테 집계하라고는 안 할 테니까 예. 자 지금 이것만 일단 집계를 하시고 어찌됐든 조금 전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2번이 1번보다는 2번이 많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민주당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또 전국을 검찰 전국으로 수사 전국으로 그리고 기소 전국으로 몰고 가서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 1번이었고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적인 조건에서도 민주당은 제대로 싸워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제대로 지금 집권 여당과 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 책임이다라고 한 것이 2번이었는데 어쨌든 1번, 2번 중에서는 2번이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영식 우리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 주세요. 그 문상돌님의 답변이 제 생각과 동일합니다. 일단 민주당은 그러든 말든 뭐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 교체가 됐고 검사 정권에 의해서 야당 탄압을 받는다 한데 그것을 이겨내야 했다. 즉 심정적으로는 1번이 맞지만 2번이다 현재 주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 현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제 열성 지지자들이 그게 바로 국힘의 프레임에 네가 걸려든 거다.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당 대표부터 저렇게 잡아넣겠다고 나서서 아예 포갑 무도하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야당이 제대로 힘을 쓰느냐. 저는 이럴 타이밍에 꼭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그 명언을 남기시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그 민심을 받드는 것이 이제 야당의 역할인 것인데 일단은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도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야당의 모습은 야성이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직생의 각오가 일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이제 윤석열 정부 2년 차 들어섰는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뭐 어떤 사법 프레임을 씌웠고 거기에 놀아놨고 또 언론이 민주당에게 편향적으로 뭐 편을 들어 뭐 보도를 해주지 않았고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전 다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직생의 각오가 보이지 않았던 게 그게 다예요. 제 진단은 그게 다예요. 그러면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진짜 죽을 각오로 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죽을 각오가 있었느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우국중년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행정부 플러스 사법부가 한 팀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입법부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느냐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민주당을 위한 충정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만 CU님 열성 지지자도 2번일 듯. 그러니까 이제 YUCS님이 열성 지지자도 2번일 듯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음 하나님은 김대중 노무현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구름설님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 수박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발을 묶었다. 법사위 넘기는 것부터 그랬다. 수박 때문이다. 수박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도 우리 이재준님께서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욕먹을 얘기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예. 수박들 때문이다라는 것도 역시 저는 핑계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수박이라는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그러니까 첫째 포용을 하거나, 둘째 장악하는 건 저는 어쨌든 대표님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의 힘과 그 당원들을 믿고 그 민주당을 장악하는 역할은 이재명 대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박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자유리님도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2번처럼 하기를 바라면서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1번처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 때문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2번처럼 강력하게 싸우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대변해서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 탓을 해서도 안 되고 수박 탓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는 읽힙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시면 다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과연 몇 명이 나갔느냐 이렇게 좀 질타를 해주시는 맞아요. 분도 네. 계시고요. 그다음에 등불님은 대통령과 국힘당의 행태가 사상 최악인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하고 수박들에 의해 뒷짐만 지고 있으니 울화가 터집니다. 울화가 터집니다. 울화가 진짜 터집니다. 오, 보라도리님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말로 표현해준다. 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어쨌든 속이 시원하셨으면 다행입니다. 예. 뭐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만 뭐 어찌됐든 수박하면 오히려 분열이 옵니다. 우리 국민은 뭉칩시다. 이제 랑님도 계시고. 대우님은 야당답게 선두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샤샤님은 이제 탄핵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안타까움을 표시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심원정님은 지난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었다는 것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공비행님은 수박에게는 그냥 최소한의 상대하는 것만 신용하고 나중에 쳐내는 거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요. 와, 이 또 저하고 의견이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재명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물갈이가 필요하다. 선열이 낭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이 실제로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요즘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 지지율이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계로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방송을 774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평소 같으면 한 2,000명 정도 보고 계셔야 하는데
요즘 민주당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도 실제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요즘 정치 관련, 시사 관련 유튜브 안 본다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만큼 정치가 지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방정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국정 운영의 행태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 네, 좀 네. 제발 좀 싸워라. 이런 요구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지지율은 줄어들지 않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를 동시에 보내는 이런 마음이 지금 민심의 핵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으쌰으쌰 우쭈쭈님, 저는 2주일 만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알로아님, 이동관은 사퇴하라. 저는 저희가 이동관 얘기하다 보니까 나무님 2만 원 후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이동관은 사퇴하라. 저희 이동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동관 지명 못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런 예상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세요. 뭐 예상 하도 많이 틀리니까 뭐 지금 듣는 분들이 지금 판단하도록 하면 되지. 그동안 너무 많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도 윤석열 아닌데. 대통령 임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까? 네. 근데 실수를 해가면서 사람은 배워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실은 또 장관 후보자 낙마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학폭과 관련해서는 정순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이동관 그 지명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서 많은 것들이 아, 나올 쉽지 않을 거고 거예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은 뭐 학폭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소명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학폭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민들 정서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동해바다님 잘 말씀해 주셨네요. 예. 솔직히 요즘 유튜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나마 스픽스만 보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정어리 때 운동을 열심히 해주신 동해바다님 감사드리고요. 어찌됐든 지금 박영식 우리 스픽쇼 시기가 얘기했던 것은 인사청문회 이동관 전 수석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학폭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대중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정치평론과 전망을 하신다고 저는 봐요. 다 지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상식의 선에서 정치를 바라보려고 하는 일개 소시민인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명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간 무수히 상식이 무너졌던 걸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김기현님께서 또 귀한 5,000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요. 좀 소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수 중엔 정말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후보자들이 뭐가 그리 결격 사유가 많은지 점점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1번, 2번 우리 네.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둥두둥. 전체 여러분 의견 주신 분이 총 154분입니다. 154, 154분 중에서 저희 스픽쇼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이거 중앙선관위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죠. 그냥 즉석에서 1번, 2번 누르기 저희들이 의견 청취를 했는데요. 네. 1번 눌러주신 분이 154분 중에서 44분이고요. 4개. 2번을 눌러주신 분이 110명이신데요. 아. 110명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1번 눌러주신 분이 30%, 예. 2번 눌러주신 분이 한 70% 정도 되니까 네. 우리 시기는 아까 6대4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7대3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네요. 역시 제가 숫자에 대한 감각은 좀 더 있다. 예. 이것은 직업적인 특색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대략 1번이 한 30%, 2번이 70% 정도 70% 되네요, 나왔는데 진짜. 근데 많은 분들이 동시에 답을 주셨는데 무려 154분이 네 분이 순간적으로 터치를 해서 각자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1번을 10번 눌렀다고 해서 예. 1번 10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10번을 눌러도 한 번만 반영해서 최대한 예.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1번, 2번으로 나눠보면 결국 우리 10명 중에 7분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윤석열 정권과 싸워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서 역량을 보여줬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싸우는 것이 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7분이시고 예. 억울하다. 지금 정권이 이렇게 극악무노하게 탄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이 10분 중에 3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김기현님의 말씀 진보 보수 떠나서 상식이 우선인 방송이 서픽스이지요. 이렇게 해주셨고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그 전에 이제 그 랑님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기에 분발하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진심이 2번을 누르고도 예. 민주당 제대로 싸워라 예. 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1470만 명의 예. 아마 예. 지지자들의 여론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예, 나무님께서도 지금 이제 그 스픽스에 대한 성향 이제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논란이 아니라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스픽스 방송도 진보 방송이죠라고 나무님이 댓글 주셨고요. 그리고 스픽스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송을 지향한다고 우리 또 PD가 또 친절히 댓글을 달아주셨고 상식이 우선인 방송이다라고 이제 김기현님도 말씀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제 중도 뭐 이런 말보다 이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심은정님, 시기님이 하라는 질문은 무엇이냐? 두 번째 여론조사 들어가 볼까요? 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 바로 그겁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여론조사는 즉 본인들의 생각인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나는 민주당을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시각이 반영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는 중도의 시각을 좀 껴안. 그래서 구분을 1번, 2번, 3번을 쉽게 하도록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예, 구분. 1번, 2번, 3번. 1번, 2번 보기는 그대로예요. 어. 항목은 그대로예요. 항목은. 항목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중도의 관점을 다 포괄해서 오케이.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 친구들 다 제외하고 중도의 관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오케이.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을 1번으로 볼까요? 2번으로 볼까요? 일단 좀 설명 조금 더 하세요. 왜요? 왜냐면 네, 화장실 갔다 오시게. 아니 화장실 안 갑니다. 일단 설명 한 번만 내가 지금 바깥에서 고객으로 잠깐 들을 테니까 한번 네.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중도만 끼얹으면 됩니다. 왜냐면 중도의 여론을 우린 모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주변에 대충 이제 우리가 탐문을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중도를 여기에 이제 그냥 손쉽게 얘기하면 그냥 중도를 끼얹으면 됩니다. 중도까지 포함하면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이 대목을 묻는 거예요. 2번, 1번, 2번, 1번. 뭐야? 이것도 그래도 2번이 맞네. 김성훈님 저보고 화장실 자주 간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간 건 아니고요. 그래도 2번.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댓글을 쭉 읽어주고 있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 다 된 줄 모르고 그렇게 했고요. 자, 1번, 2번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까 그 질문을 네네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 중도층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민주당을 바라보는 중도층의 시각은 1번 싸우고 싶지만 싸울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해를 한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싸워야 한다.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정치적 성향이 진보다 보수다 떠나서 민주당도 국힘도 아닌 중도층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포갑무도한 탄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당의 역할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번. 2번은 중도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맞서서 제대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번. 나의 시각이 아니고 중도의 시각입니다. 이거는 진짜 80대 20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90대 10 아니에요, 피디님 이거? 집계 돼요? 야. 그러니까 중도가 오히려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보다 더욱더 민주당이 제대로 못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가자님 말씀처럼 정치는 중도에게 부정적이다. 2번이다. 이런 거고 오히려 김동식님은 신당 창당 참 밑밥 잘 깐다. 우리가 지금 신당 창당에 밑밥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흑장군님처럼 물론 최근에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글쎄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공명님은 당연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죠. 중도층조차도 지금 집권 여당의 행포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잠깐만. 댓글에 네. 박영식이 있네요? 박영식 누구예요? 진짜 이름이 성함이 박영식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번 보자. 이게 지금 자 우리 지금 한 PD가 올렸습니까? 여기에 이거 투표 서비스에 기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놨네. 자 중도층 입장에서 민주당 지금 어떤 상태이냐. 싸우고 싶지만 야당 탄압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 1번. 두 번째 그래도 싸워 이기는 야당의 자체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와. 이게 한 PD 감각이 뛰어나네. 지금 좋은데? 앞에서 우리 전문 진행자가 이야기하는 것도 훨씬 더 간결하게 PD가 올려주셨네. 이렇게 했는데 저희보다 낫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지금 하고 있죠. 51분이 지금 벌써 참여를 해주셨고 여기 댓글창 상단에 올라가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지금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와, 신기하다. 63분이 지금 투표하셨고 64분 이렇게 이제 지금 투표를 계속 하시는군요. 진짜 90대 10 되겠네요. 예, 이러면. 이런 분이 하셨고요. 이거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아이고. 흑장군님 말씀처럼 이 지금 민주당이 제일 야당으로 적극적으로 싸워주길 바랬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속이 터져 나가는 겁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무안군 삼양업에서 올려주시는 어르신께서도 그냥 이거 볼 게 뭐 있어 이런 어르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김성훈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데 올 박영식 우리 시기의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 의견을 이렇게 좀 들어보자. 반영하니까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대체로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 물론 100분의 말씀이 10만 명의 말씀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흐름들은 충분히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 지금 거의 9대1 수준으로 나오고 잠시만요. N이 들어왔습니다. SYL님 1600N.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보내 혹시 일본 어디서 보내시는지 꽃도 이게 장미는 아니고 사쿠라입니까? 제가 사쿠라 꽃을 정말 좋아하는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라서 저는 하지만 전 중도가 아닙니다. 상식을 따르는 거지요. 지금은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어느 쪽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일본 어디서 보내주셨는지 제가 일본 하면 너무너무 가고 싶은 나라인데 요즘 참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못 가는데 어쨌든 일본에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1조회수 한 70만 회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 지금 보시는 분이 한 2%쯤 되거든요. 그러면 70만 회 중에서 2% 한 10,000회? 도쿄에 계신데요. 동경에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야. 동경, 예. 동경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가 보셨습니까? 제가 야스쿠니 신사는 한 10번 정도 가봤습니다. 아까 조남이 어떻게 되시면 이분이 일본 SYL님 네, 반갑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김님은 개딸을 강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표출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 거를 수박 탓으로 돌린다거나 윤석열 정권이 극악무도하게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여론이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일본사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가자님 앞으로 와니시기님 방송은 여론조사 스픽스로 강추라고 해주셨고 아마 지금 응답률이 15%가 넘은 것 같은데 120표면 730분 중에 120표니까 엄청 지금 답을 해주시는 뭐 많이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여론조사 이제 종료할까요? 아니요, 그대로 좀 가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90대 10.
예, 90대 10인데 야 우리 오늘 그래도 광고 안 하는 스픽스 글래모어는 좀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스픽스 글래모어. 예, 제가 지금 스픽스 글래모어를 오늘 바르고 나왔습니다. 자연과 건강을 담은 천연 성분 선크림. 네이버 평점 4.9점 최고의 선택. 스픽스 글래모어. 녹색창에 검색하시면 근데 원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오늘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좋은 건 오늘 스픽스 아이크림 발랐거든 아침에. 실제 아이크림 바르고 제 글래모어는 당연히 여름에 지금 바르는데 요즘 제 피부가 하얘졌다는 사람이 많아요. 아,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된다. 아니 이제 광고도 이렇게 하지만 진심을 전달해야 되는데 딱 좋으면 스픽스 글래모어 평점 4.9 이거 안 쓰면 다 죽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 가지고 입을 그렇게 스픽스 4.9 스픽 이제 제가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했습니까? 진심을 담아서 했는데. 어찌됐든 스픽스 글래모어가 지금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네. 요즘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되고 나서 더욱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스픽스 글래모어에 선한 목자님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아, 밤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오셨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선크림은 사실 기본입니다. 그 최근에 최화정 씨가 피부의 동안 비결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르는 게 선크림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 조명도 받고 있습니다만 일반 집에서도 그 자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TV, 스마트폰 뭐 이런 저기 형광 등 다 이게 피부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선크림을 바르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크림이 동안의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밤이라서 바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필수죠. 필수품. 그래서 우리 이런 거 하면 어때? 어떤 지금 우리 스픽쇼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 백운기 앵커 진행하시는 정치본색이 예. 동접자가 많을 때는 10,000명에서 11,000명. 네. 진짜 많을 때 12,000명인데 맞아. 요즘 12,000 동접자 한 되잖아요. 1,000명 정도 빠져. 그래도 10,000명은 나오던데 예. 그때 중간에 딱 한번 끼어 들어가 가지고 예. 생방으로 우리가 쇼핑 호스트처럼 왜냐하면 시기하고 사실 완이는 경영자잖아 여기서. 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10,000명이 있을 때 이거 하면 안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500명이나 1,000명이 동시에 사는 거야. 아, 진짜 물건 팔고 나와요? 아니 방송은 이제 전문 패널들이 방송을 하고 있고 예. 우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와 이래가지고 생방 중에. 생방 중에 바로 저 광고 요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광고 넉대 2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홍보를 좀 하면서 이걸 팔면 아, 좋습니다.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스픽스 글래모어 선크림 다들 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래도 주문을 좀 하셔서 주변 분 나눠주시고요. 아 우리 한상문 PD 대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픽스 글래모어의 모션 광고가 네. 왼쪽에 올라오는데 모션 광고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이게 오. 지금 문성재 지금 감독의 작품인지 한상문 PD의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아, 센스 좋아요. 센스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다시 한번 넣어주세요. 생존기 이런 겁니다. 자 문성재 감독 자 모션 들어왔습니다. 스픽스 글래모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선크림 구매로 스픽스 후원하기 1+1 28,000원 2+2 54,000원 아 그렇게 하면 사고 싶겠냐고 물어본 그거를 방금 또 하셨는데요? 그래요? 아니, 잘하셨습니다. 원뿔원 28,800원. 아니다, 28,000원이구나. 원뿔원 28,000원. 투뿔투 54,000원. 자 오늘 광고 스픽스 글래모어 우리 선한 목자님 괜찮았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예. 광고 요정 매불쇼 참고하라고 곤 129199님 오셨고요. 그리고 거긴 개그맨들이 하잖아요. 미첼님은 선크림 다시 사야 해요. 2개 다 뺏겼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음 하나님은 경영은 힘들어. 예, 혹시 경영이 얼마나 힘든지 배우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야 강물님 그래도 이장 장사 잘한다. 임금님께 캔디 가격도 저렴하다. 좋아요 꾹꾹꾹 했는데 예. 오늘 우리가 방송하면서 정말 잘한 것은 우리 시기 앵커의 아이디어대로 네. 적석에서 1번, 2번을 우리가 만들고 한상문의 그 촌천살인 같은 이런 정리정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무려 지금 145분이 투표에 참석하셨고요. 참여를. 야. 그중에서 싸우고 싶지만 야당 탄압으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12%.
그래도 싸워 이기는 야당의 자체로 싸워야 한다고 하신 분이 88%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중도층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견을 달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여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들을 따라가면 더욱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국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은 멘트인데 괜찮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동 이런 걸 좀 잘했어. 선동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거의 몰표네요. 임금님 귀의 캔디님. 마음 하나님 스픽스의 이 다양성 포용과 자유로움이 좋습니다. 이장님 최고다. 박수 많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중도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저희 스픽스 여론조사를 좀 반영해 주셔서 이제 강한 야당, 선명성 있는 야당 노선 투쟁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정확하게 이제 스픽스에 참여하는 구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론조사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전문 용어로 요즘 쓰면 그게 선거법 위반되는 거 알죠? 유튜브는 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유튜버라고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문상돌님 스픽스 글래머는 정어리의 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어리고 제가 정어리고요. 정어리가 100만 대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할 때 국회에 나가 있는 정기남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나가 있는 김희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박진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대구 박근혜 사자 앞에 나가 있는 변희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하는 그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동접 700명, 800명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결국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어서 크다란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 이제 100만 구독자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우리가 좀 더 이롭게 바꾸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정치 본색에서 한 번 더 해주세요. 어떤 질문? 머스러우미님께서 아이디어 좋네. 왜냐면 10,000명 거기는 이제 동접 10,000명이 투표를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그 표집된 아무튼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제가 한번 우리 양채원 PD가 담당 PD인데요. 양채원 PD한테 얘기를 해서 백운기 앵커님과 상의를 좀 드리도록 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여론조사 한 개를 올리는데 여러분 이 경우에 이겁니다. 저 경우에 저겁니다 하고 우리 한상문 PD는 오늘 그 질문자한테 보내주셨던 1번, 2번을 저한테 카톡으로 좀 주시면 PD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내일 이런 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하면 이게 의외로 히트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반응이 폭발적이지 않느냐. 그 동전 10,000명 채팅창에선 1번 뭐 적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왜냐면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고요. 오늘 이것처럼 설문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호님 고맙습니다. 정치본색에서 하면 진짜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금님 귀의 캔디님은 만약에 다음에 진보 진영이 집권했을 때 똑바로 못하면 그때도 스픽스는 비판하나요? Yes, sir! 진보든 보수든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정치는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스픽스의 의무이기도 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 변치 않고 이어갈 것이고요. 혹시 그런 데서 벗어난 우리 스픽스의 모습 그리고 스픽스 진행자의 모습이 있으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곤 129199님께서 아까 이제 기자 얘기 저희가 했다 보니까 소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염전에 나가 있는 전계환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전계환 기자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해안 염전에 지금 나와 있는 전계환 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됐는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금값이 무려 3배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제가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크에 나가 있는 이 정도로만 하면 안 되죠. 더 해야죠. 데스크에 나가 있는 박영식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스픽스의 의무 저분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김타민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알고도 우리의 방향 의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아님 보수든 진보든 못하면 다 비판받아야죠. 지지자들이 비판해야 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유 이러다가 히말라야 솔트가 인기를 끌겠네요라고 심은정님이 말씀 주셨고. 아이고 유경선님은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재명 흔들지 마라 그 힘으로 윤석열과 싸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또 민주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알포님이 예. 멘트를 써주셨어요. 예, 어, 제가 하겠습니다. 알파님들 자 한번 다시 현장에 연결해 네, 주세요. 현장에 염전에 나가 있는 전계환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전계환 지금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권이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제가 오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핵폐수 소금 한 개를 맛봤는데 30년이 더 늙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정계환 기자였습니다. 요걸 해달라고 우리 지금 알파님 올려주셨는데 알포님이 올려주셨어요. 핵폐수 소금을 먹었더니 30년이 늙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지금까지 핵폐수 소금을 맛본 저기요. 서해안 염전 앞에서 스픽스 뉴스 정계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알파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만큼 위험한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너무 그 웃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런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랑님은 예 소금 좋아하는 자로서는 조기 사망해야겠네요라고 이제 해 주셨고요. 오늘 특히 그 저 우럭 잡았는데 세슘이 네. 뭐 180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우 정말 끔찍하고 공포스러운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와, 이 지금 11시 반까지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무려 11시 47분까지 저의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몇 분이죠 들어가겠죠. 와, 700분. 700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더 뜻깊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으로 사시는 것이 우리가 악과 비상식과 모렴치와 반윤리와 맞서 싸우면 결국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시민으로 정의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 100만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이롭게 만들고 우리 세상을 더욱더 이롭게 만드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이 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 오늘 밤에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네. 한 말씀 일단 하시죠. 예. 오늘 그 우리 바다 지키기 살리기 TF 국민의힘에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좀 나와가지고 광우병 선동 계속하면 수산시장 그리고 횟집 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성일종 단장인가요? 그분은 세슘이 묻은 우럭은 우리 바다로 건너올 일이 없다. 이제 이걸 너무 단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아무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핵 오염수를 배달해 드려야 된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살아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방송을 보신 1000분 1000분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는 700분 가까운 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한 밤이 되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